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똑똑하다고 말할 때 습관적으로 IQ 점수부터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로 불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IQ를 뽐내는 사람들은 패배자들이다. 라고요. 이 말은 지능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호킹 박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분의 지능이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빨라서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사실 지능이란 참 오묘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정해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정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을 넘어 그 이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능숙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힘이 남다르죠. 그들은 학업이나 커리어에서 선구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남들보다 똑똑하면 인생이 참 편하고 행복하기만 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지능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독특한 고충을 겪으며 남몰래 외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3D편에 숨겨진 8가지 어려움에 대해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몇 가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는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이들이 겪는 고충은 바로 잡담에 금방 실증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논하며 하찮은 사람은 사람을 논한다는 격언이 있죠. 지능이 높은 분들은 삶의 본질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에 에너지를 쓰는 걸 꽤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본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나 옆집 잔디밭에 새로 생긴 장식물 같은 주제들은 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대신 그들의 머릿속은 예술, 과학, 철학 같은 추상적이고 심오한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수다, 타임이 이들에게는 기운을 빼앗기는 피곤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인 신중함이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참 과묵하다거나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내뱉는 말보다 머릿속으로 굴리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논거와 논리를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려다 보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싶거나 너무 딱딱하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완벽한 답변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여기서 연결되는 사회적 서투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천재 캐릭터들이 유독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분위기를 못 맞추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게 단순히 연출만은 아닙니다. 201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지능, IQ, 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감성지능, EQ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타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거나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보다는 논리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머리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일종의 인생의 타협인 셈이죠. 이런 서투름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문제, 즉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진짜 무리를 만드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때때로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 곁에서 이축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습게 보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거리를 두기도 하죠. 누구나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도 결국 감정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남들처럼 평범하거나 좀 멍청한 척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라는 서글픈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해결책은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데 있습니다.
비록 그 숫자가 적더라도 말이죠. 다섯 번째는 이들의 생활 양식이 고립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은 피곤하고 잡담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니 자연스럽게 외출을 자제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몰두하게 됩니다. 공부나 업무, 자신이 꽂혀있는 연구에만 파고드는 거죠. 물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뇌를 멈추지 못해 과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존감 저하나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분석마비 현상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경험해 보셨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 즉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강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할 때조차 영양 성분부터 가격 대비 만족도까지 모든 장단점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곤 하죠. 너무 많은 관점을 고려하다 보니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결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이죠. 일곱 번째 고충은 이들의 뇌가 끊임없는 자극을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늘 열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금방 지루함을 느끼죠. 무언가 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나면 그 일은 더 이상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해결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의 반복적인 업무나 단순한 작업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고역입니다. 이건 이미 다 아는 건데 또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귀찮고 따분하게 느껴질 위험이 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입니다.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처럼 큰 지능에는 그만큼 큰 기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가장 무섭죠. 너 정도면 당연히 1등 해야지. 너라면 이 프로젝트 성공시킬 수 있지? 라는 말들이 응원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 조그만 실수에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완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중에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으신 부분이 있었나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 분명 멋진 일이고 성취감을 주지만 똑똑하다는 것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여러분을 그저 똑똑한 기계나 IQ 점수로만 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보려 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만 판단하고 때로는 질투 섞인 시선으로 깎아내리기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웠을 당신의 마음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인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능이 높다는 건 축복이지 죄가 아니니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을 완성하는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사시나요? 혹은 여러분 곁에 똑똑한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